What a play! What a goal!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스하키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해 볼 팀은요. 오늘도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스턴 브루인스입니다. 오늘 이제 LA 킹스에게 뭐 그냥 그대로 무너지면서 7대2로 졌습니다. 현재 보스턴은 이제 와일드카드 한 자리 노리기도 지금 힘든 이제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뭐 2년 전, 3년 전에 잘했고, 뭐 일단은 최고 레전드였던 벌저런 선수가 은퇴하고도 막 좋은 성적을 찍어주고 NHL 한 시즌 최다 승점 기록도 세우고, 네, 많은 기록을 세웠었습니다만 올 시즌 초반 언제였나요? 11월이었나요? 당시 이제 보스턴의 시즌 초반이 안 좋다 보니까 바로 몽고메리 감독을 자르고 이제 시즌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데도 네, 뭐 그 초반에 안 좋았던 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이제 백투백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LA랑 했고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 지금 원정 경기 백투백을 했고요. 바로 어제는 산호세였습니다. 이 경기를 제가 봤는데요. 산호세 뭐 아시다시피 리그에서 이제 뭐 바닥을 찍어주는 팀이고 이런 팀에게도 3대1로 졌습니다. 물론 경기 내용을 보면 뭐 샷온골에서도 그렇지만 23대21 보스턴이 뭐 사실 뭐 지면 안 되는 경기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 스코어링 자체로만 보면은 보스턴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엠티넷골 먹히면서 졌고요. 이 경기 보면서 이제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파스트라낙 선수입니다. 뭔가 파스트라낙 선수가 여러 가지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이 선수는 결국에는 득점을 많이 해줘야 되는 선수고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주변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선수들이 필요한데 이 산호세 경기 보면서 느꼈던 게 파스트라낙 선수 혼자서 뭔가 지금 하기에는 팀의 시스템이 많이 망가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날 경기 포워드진들의 스탯을 보면 파스타 선수가 22분을 넘게 뛰었어요. 그러니까 포워드 입장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아이스 타임을 갖게 된 건데 샷도 이제 5개를 날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하나 득점으로 들어간 건 없고요. 뭔가 파스트나 선수에게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플레이 메이킹을 도와줄 뭐 린돔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더 이상 예전만큼 막 어시스트를 많이 해주고 뭐 이런 타입의 선수는 아니고요. 뭐 옆에 있던 말샨드 선수도 트레이드로 이제 떠났고 이제 가장 뭐 포워드진이 망가져 있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찰리 코일 선수도 활약이 없었기 때문에 미들스탯 선수를 데려오면서 이제 그 미들스탯 선수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시즌에 폼이 콜로라도라는 좋은 팀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제 보내고 이제 브록 넬슨을 영입을 했던 거죠.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근데 미들스탯 선수 그래도 어쨌든 나이가 좀 더 어리고 유망 포텐셜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데려왔어요. 근데 센터 라인 보면 뭐 미들스탯, 자카, 린돔 뭐 될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컨텐더 팀의 무게감으로는 올 시즌 폼만 보면은 특히나 미들스탯 선수의 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뭔가 무게감이 없는 것도 포워드지는 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수비에서 이제 넘버 1, 넘버 2 절대적인 수비수 2명이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즌 초반에 햄프스 린덤 선수가 못 나오고 있고요. 아주 장기간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포네이션스 때 부상을 당했던 메카보이 선수도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보스턴의 지금 순위가 와일드카드를 노리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든 그런 상황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 원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베가스 경기에서 5대1로 지고요. 산호세에게 3대1로 지고, 오늘 이제 LA한테 7대2로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원정이겠죠? 네, 캘리포니아 원정으로 이제 애너하임과 이제 26일날 치르는데, 지금 최근 경기들을 보시면은 킹스 강팀, 근데 산호세 사실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지금 막판에 가뜩이나 집중력이 필요한 이런 경기를 3대1로 졌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도 버팔로에게 OT에 가서 결국엔 3대2로 졌다라는 거. 그 최근 4경기를 보면은 뭐 베가스, LA 킹스는 이해를 해도 버팔로나 산호세 경기에서 2개 중에 하나는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위쪽으로 가면 이제 강팀에게는 거의 다 졌어요. 뭐 11일 날 플로리다에게 3대2로 이기긴 했습니다만 최근 4경기에서 4패 그리고 5경기 6연패네요. 지금 오타와 경기까지 해서 최근 6연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 보스턴은 이제 굉장한 이제 구렁텅이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6일 애너하임과의 경기를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스턴이 지금 경기력이 좋지 않은데 애너하임도 사실 뭐 좋은 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호세랑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산호세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그리고 뭐 애너하임은 그래도 막 마지막 정말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뭐 순위권의 와일드카드 노릴만 한다? 네, 뭐 욕심입니다만 뭐 산호세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애너하임도 강팀이 아닌데 이런 팀으로 과연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이 경기를 보면 보스턴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후반기에 지금 경기들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기도 만약에 이런 산호세나 LA 킹스 경기 같은 그런 경기력이 나온다면 참 이제 보스턴 팬들은 안타깝고 사실 올 시즌은 뭐 넘어가는 시즌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순위표를 잠깐 보면요. 상위권은 뭐 원래 잘하던 팀들 나와 있고 와일드카드 이제 한 자리 두 자리가 이제 항상 문제죠. 시즌 막판에 뉴저지 잭 휴즈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밑에서 와일드카드에서 오타와랑 몬트리올이 지금 막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요 한 자리 지금 몬트리올이냐 레인저스냐 뭐 요 정도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아일랜더스랑 블루자켓 레드윙스, 그 다음에 보스턴 여기까지 뭐 피츠버그 여기까지 과연 뭐 정말 마지막 심정으로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희망으로 10경기 정도가 이제 각 팀별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뭐 한 2연승 3연승 하면 분명히 3연승 한다고 친다면은 이제 6점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보스턴이 3연승을 한다? 그러면 이제 75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몬트리올이 3연패를 한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래서 보스턴과 피츠버그 레드윙스까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밑으로 이제 저쪽으로 가면은 웨스턴으로 가면은 이제 위니페그, 댈러스, 콜로라도 뭐 한 자리 잡고 있고요. 베가스 잡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와일드카드에서 미네소타 그리고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올해 들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거리, 밴쿠버, 유타 여기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너하임 덕스가 뭐 보스턴이랑 뭐 비슷합니다. 순위 이제 승점으로 보면은 과연 뭐 마지막 희망으로 네 끝까지 한번 가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즌 초 예상과 조금 다른 팀 유타 그리고 지금 와일드카드 마지막 한 자리를 잡고 있는 세인트루이스가 있습니다. 현재 블루스의 이제 라인업을 보면은 넘버원 센터로 로버트 토마스 선수 있고요. 네이버스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라인 센터로 브래든 셴 뭐 트레이드 루머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대로 스테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임팩트가 있는 포워드라고 한다면은 토마스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카이루 선수랑 그 다음에 지난 오프시즌에 에드먼턴에서 RFA로 오퍼시스로 왔던 홀로웨이 선수의 엄청난 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이제 1라운드 출신의 절대 유망주 네, 드브로스키 선수가 커리어 첫 포인트를 기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이제 시즌 막판에 얼마나 좋은 활약을 보여줄지 좀 지켜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드로 파울러 죄송합니다. 네, 캠 파울러 선수를 애너하임에서 데려왔고 마찬가지로 이제 RFA로 데려왔던 브로버그 선수 있고요. 여기에 사실 원래 올 시즌에 한 자리를 차지해야 했었던
크루그 디펜스맨이 지금 이제 시즌 아웃으로 시즌 시작하기 전에 나온 상황에서 어쨌든 브로버그 선수랑 캠 파울러 선수가 그 왼쪽 디펜스맨 자리를 어느 정도 잘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엄청난 성장을 이룬 선수 바로 홀로웨이 선수입니다. 72경기에서 5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선수의 가장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포인트는 올 시즌에 엄청난 스텝을 이뤘습니다만 이제 그러니까 파워플레이라기가 이제 피지컬 플레이도 좀 많은 힛을 날리고 이런 뭐 힘으로 눌러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플레이오프형 플레이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많이 쌓아주면서 그런 피지컬 플레이를 해주는 선수들이 그렇게 흔한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블루스 입장에서는 좀 복덩어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에드먼턴에서 그냥 유망주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제 지난 시즌 보면은 38경기에서 9포인트. 이게 올 시즌에 그러니까 어쨌든 RFA로 세인트루이스가 오퍼시에서 날렸고 에드먼턴이 그걸 매칭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유망주인 거는 분명했는데 이렇게 잘할 거라고는 네, 이 정도로 잘할 거라고는 좀 예상하기 힘들지 않았나. 네, 아무리 유망주라고 해도 이렇게 급격한 스텝업은 흔히 보이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지난 시즌 당장 38경기에서 9포인트 뭐 예상하건대 좋은 좀 아이스 타임을 얻는다고 해도 한 시즌에 40포인트, 50포인트, 40포인트 언저리 뭐 요 정도까지는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풀 경기를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58포인트, 60포인트 올 시즌에 넘기겠죠? 그래서 블루스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성공입니다. 단장과 이제 스카우팅 팀의 그 과감한 오퍼시트이 그렇게 흔한 이제 트레이드는 아닌데 그 과감한 오퍼시트이 성공을 이룬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보스턴을 말씀을 드렸는데 올 시즌 보스턴과 세인트루이스에 약간 점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감독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스턴의 올 시즌 시작은 몽고메리 감독으로 시작했습니다만은 11월 달에 팀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면서 잘랐고요. 그리고 그때 블루스가 원래 감독을 하고 있던 베니스터 감독을 자르고 몽고메리 감독을 데려왔어요. 일단 몽고메리 감독은 리그에서 정말 인정받는 감독인데 보스턴에서 뭔가 팀 성적이 안 나오니까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보스턴은 항상 그래요. 뭐 캐시디 감독도 성적 안 나온다고 좋은 성적을 찍었습니다만 잘랐고 근데 캐시디 감독 베가스 가서 우승했죠. 몽고메리 감독으로 했는데 잘 해가지고 막 기록도 세우고 했습니다만 올 시즌 들어가면서 잘 안 나오니까 잘랐죠. 근데 몽고메리 감독으로 세인트루이스가 데려왔던 이유는 누가 봐도 이런 급의 감독이 흔하게 이제 매물이 안 나오니까 과감하게 원래 있던 베니스터 감독을 자르고 몽고메리 감독을 데려왔던 겁니다. 이 현역 시절에 몽고메리 감독이 블루스에서 좀 뛰었던 경험이 있다고 해요. 저는 뭐 사실 몽고메리 감독이 뛰던 시절은 전 모르니까. 근데 어쩐 그런 히스토리도 있고 하니까 블루스에서 데려왔는데 이때 이후로 27승 16패입니다. 네, 그러니까 몽고메리 감독이 오기 전, 뭐 시즌 초반이긴 합니다만 보스턴은 그냥 그랬던 팀이고요. 지금 몽고메리 감독이 오고 나서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지나면서 팀 성적이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컬러에 맞는 팀으로 지금 완성을 시키고 있다. 즉 보스턴에서 잘랐던 감독을 오케이, 땡큐 하고 데려와서 5년짜리 계약으로 했거든요. 감독이랑. 그러니까 확실히 검증되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에서 이제 과감하게 데려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감독 하나 제대로 데려와서 팀 성적이 예상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나왔던 거고 똑같은 맥락으로 한 단계 올라가면 이제 단장 쪽 스카우팅 팀에서 홀로웨이나 브로버그 같은 이런 선수에게 흔하지 않은 오퍼시트를 날렸는데 이게 적중을 한 거거든요. 결국엔 단장과 스카우팅 팀과 팀 전력 분석 팀과 그 다음에 감독까지 이 모든 게 뭔가 잘 어우러지면서 블루스는 아주 오랜만에 좀 플레이오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리고 당장 올 시즌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
뭔가 이제 좋은 감독과 좋은 프런트 오피스의 이제 선택으로 팀이 서서히 좀 예전에 우승했던 그 시절의 그 급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전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올 시즌이 끝나고 세인트루이스가 뭐 우승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거지가 있습니다만 당장 올 시즌이 아니라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에 블루스가 어떤 식으로 뭔가 팀이 이제 완성이 돼갈지 팀 하나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 우승했던 플로리다 바코브 선수랑 엑블라드 선수를 드래프트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네. 이 어떻게 보면 팀을 드래프트를 잘 해서 팀을 정상권으로 만드는데 10년이 걸렸어요. 플로리다. 네, 뭐 베가스처럼 네, 시작하자마자 잘 나가는 팀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리툴링과 리빌딩이 쉬운 건 아니죠. 네, 가뜩이나 이제 가끔씩 보다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단장들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블루스는 성장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한 보스턴은 올 시즌 끝나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